113회 전산세무 1급 문제 3번 결산정리 분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의 1번입니다. 자, 회사가 보유 중인 특허권의 가치가 500만 원, 회수 가능액 500만 원으로 하락하였다. 자, 회사는 보유 중인 특허권을 처분할 예정이며 특허권의 손상차손 요건을 충족했다라는 거예요. 단 회사가 보유 중인 특허권은 한 건이며 무형자산 상각회계 처리는 무시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지금 무형자산 특허권에 대한 장부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요. 회수 가능한 금액으로 금액이 떠졌을 거니까 그 차이 금액만큼을 무형자산 손상차손으로 인식해 주시는 거예요. 자,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은 무시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합계 잔액 시산표를 들어가서 자, 12월 31일자로 들어가서 자, 특허권의 무형자산의 장부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봐야 됩니다. 자, 특허권이 장부 금액이 얼마죠, 여러분? 3천만 원이죠. 자, 3천만 원인데, 자, 문제 보시면 3천만 원 메모해 놓고, 자, 특허권의 회수 가능한 금액이 500이니까 2,500만 원만큼은 손상을 인식하는 겁니다. 자, 그럼 분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12월 31일 날 차변에 무형자산 손상차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금액은 2,500이에요. 자, 그리고 대변에는 특허권이라는 자산을 직접 제거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손상차손에 대한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입니다. 자, 회사는 올해 25년도 4월 1일에 하나은행으로부터 연 6%로 4천만 원을 차입하였으며 이자는 매년 3월 말일 날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자 계산은 월할 계산하며 2025년도 말 현재 발생된 이자는 미지급 상태이다. 자, 그럼 이자 계산해 보시면은 4천만 원에 6% 하게 되면 1년에 240이에요. 그죠? 그러면 4월 1일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에 180만 원이겠죠. 그죠? 180만 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됐다라는 거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럼 비용의 예상을 미지급 비용으로 인식을 해주시는 겁니다. 차변의 이자 비용 180만 원이 발생이 됐고요. 대변의 미지급 비용. 자, 이렇게 이걸 비용의 예상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비용 발생된 거를 미지급 비용으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3번입니다. 자, 당사는 23년도 10월 2일 만기 보유 및 경영 확보 목적 없이 시장성 없는 주식 만주를 한 주당 5천 원에 취득하였고 취득 관련된 수수료 1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5년도 12월 31일 현재 필요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전기까지 매년 평가 손익을 계상했대요. 자, 그럼 여러분 23년도 12월 말일 날 자, 23년도에 5천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계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23년도 12월 말에 6천 원으로 올랐죠. 그럼 1,000원이 올랐고 만주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1,000만 원이 매도가는 증권 평가 이익이 1,00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23년도에는 플러스 1,000만 원이 평가 이익이 지금 1,000만 원이 기록이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24년도에 지금 1,000원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자, 만주인데 곱하기 1,000원이 떨어졌으니까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자, 6,000원에서 5,000원이 됐으니까 지금 여기 1,000만 원이 아니죠, 여러분. 여기 지금 1,000만 원이 아니고 자, 요즘 관련 수수료 100만 원까지 포함해서 100만 원까지 포함하게 되면 얼마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만주에 5,000원에 취득을 했고 그럼 5,100만 원인데, 그죠? 요 수수료 취득 원가에 포함하니까 5,100만 원인데 23년도 말에 6,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만주면 6천만 원이니까 900만 원에
900만 원의 평가 이익이 난 거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요 취득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900만 원의 평가 이익이 23년도에 잡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평가 손실이 1000만 원이 생겼으니까 우선은 요 900만 원을 먼저 상기하고 그러고 나머지 100만 원만 평가 손실이 생겼겠죠. 자, 쉽게 말하면 지금 900만 원의 평가 이익이 23년도에 있었는데 지금 1000만 원의 평가 손실이 생겼으니까 요 900만 원을 먼저 상기하고 그러고도 1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24년도에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1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지금 다시 이익이 났죠. 그럼 얼마 이익이 났죠, 여러분? 자, 500원인데 총 몇 주예요, 여러분? 만 주니까 500원이 올랐는데 만 주니까 500만 원의 매도 가능 증권 자산이 증가한 거예요. 자, 그럼 평가 이익을 500만 원을 잡으면 안 되고 지금 평가 손실이 차변에 100만 원이 있는 상태니까 이거를 없애고 나머지 400만 원만 평가 이익으로 잡으면 되는 거죠. 자, 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12월 31일이고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취득 관련 수수료 100만 원까지 포함해서 만주를 5,000원에 샀으니까 5,100만 원에 취득을 했고 근데 23년도에 6천만 원이 됐으니까 100만 원만큼은 23년도에 1000만 원만큼은 900만 원만큼은 23년도에 평가 이익이 있었고 5,100인데 6천만 원 됐으니까 900만 원만큼이 평가 이익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24년도에 자, 평가 손실이 지금 1000만 원이 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900만 원을 먼저 상기했을 거고 그러고도 부족한 100만 원은 평가 손실로 잡아놨어요. 그럼 매도관증권 평가 손실이 100만 원이 차변에 있는데 이번에 지금 500만 원만큼 오른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 차변에 매도가능증권 500만 원이 증가됐고요. 자,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로 잡혀있던 100만 원을 상기해 주시고 그러고도 부족한 건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으로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번 같은 경우에는 기말재고 입력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 가서 입력을 하면 되는데 자, 문제 보니까 재고자산의 기말재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그래서 원재료 500, 제공품 610, 제품이 730인데 자, 시용 판매하였으나 결산일 현재까지 구매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있대요. 이게 50만 원이 있대요. 근데 이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대요. 자, 시용 판매를 했어요. 근데 원가 제품 550만 원만큼은 아직 사겠다는 의사결정을 안 내렸습니다. 이게 판매가 된 게 아니죠. 고객이 이걸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재고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제품을 얼마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제품이 지금 730이지만 50만 원까지 고려하게 되면 그렇죠. 제품은 750만 원을 남아있는 재고로 봐야 되는 거죠. 780이죠. 780을 남아있는 재고로 봐야 된다는 거.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50만 원까지 포함을 해서 자,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1월부터 12월로 들어가시고요. 자, 그럼 기말원재료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500. 기말원재료 재고액은 500. 자, 그리고 제공품은 610이죠. 자, 조금 더 내려보시면 기말제공품 재고액은 610. 자, 제품이 문제인데 자, 제품은 지금 문제 보시면은 730이지만 사겠다고 하지 않은 시성품이 원가로 50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안 팔린 거기 때문에 기말재고에 포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730에다가 50을 포함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780. 자, 이렇게 해서 기말재고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 4번 원천징수와 관련해서 1번입니다. 자, 8월 9일 지급한 기타 소득 내역이다. 아래 자료를 이용해서 기타 소득자 등록을 하고
기타 소득자료 입력을 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마감해서 전자신고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진사우, 김현정이 있고요. 주민번호 나와 있고, 자, 진사우 같은 경우에는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1,000만 원을 받은 거네요. 퇴직한 후에 받는 건 기타 소득이죠. 다만 700만 원까지는 비과세니까 300만 원만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직무발명 보상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든 퇴사 전에 받아서 근로소득으로 구분이 되든 700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반드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김현정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인 강연료 기타 소득이죠. 이것도 이제 입력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원천징수 쪽에서 기타 소득자 등록으로 들어가서 자, 먼저 문제 보면서 입력을 해볼게요. 자, 201 진사오라고 되어 있어요. 진사오 맞죠? 자, 그 다음에 거주자이고요. 문제 보시면 내국인이고 소득구분이 중요하죠. 자, 소득구분인데 자, 퇴직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회봤더니 똑같이 나오죠.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도 기타 소득입니다. 자, 내국인이고 자, 그 다음에 주민번호 8205 21 1079 812라고 되어 있네요. 자, 소득 구분은 자, 주민번호이고요. 실명으로 했고요. 자, 개인이고요. 자, 그리고 뭐 밑에 뭐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문제 보시면 301에 김현정이 있습니다. 자, 거주자고 소득 구분은 강연료죠, 강연료. 자, 내국인이고 우리 일시적인 강연료는 최소 60%의 비용이 인정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60%가 찍혀 있는 거예요. 자, 92 0812 26 12 409 자, 소득자 구분은 주민번호이고 실명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60%의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는 일시적인 강연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먼저 기타 소득자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면서 기타 소득 자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타 소득 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셔서요. 자, 지금 지급한 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보니까? 자, 문제 보니까 지급한 거는 8월 9일날 지급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8월 9일날 지급한 기타 소득이다. 그러면은 자, 8월 9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엔터 친 다음에 진사후부터 자, 그러면 기속도 8월이고 지급도 8월이죠. 자, 근데 주의사항은 자, 기타 소득으로 구분이 된다 하더라도 직무발명 보상금은 700까지 비과세예요. 그래서 300만 원만 입력을 해주셨어야 돼요. 뭐 들어간 필요경비가 있다는 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입력을 완료하시면 되겠고요. 자, 또 누구 있죠, 여러분? 김현정. 자, 일시적인 강연료는 60%의 최소한의 비용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500만 원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60% 300만 원이 반영이 돼서 지금 이렇게 필요경비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타 소득 금액의 20%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문제에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해서 전자신고하는 것까지 수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닫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로 들어가서 자, 지급이 8월에서 8월이고요. 그리고 기속도 8월이고 지급도 8월이고요. 자, 조회하게 되면 이렇게 일시적인 인적 용역하고 그 외 우리 직무발명보상금 과세되는 부분 300이 이렇게 불러온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은 없었고 자, 이제 이거 전자신고하는 거죠. 자, 그럼 전자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요거 마감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닫고 어디로 가면 돼요? 전자신고로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납세자 자진신고 맞고, 자, 지급은 8월부터 8월. 자, 그리고 체크된 상태에서 제작. 자, 파일 생성되었습니다. 자, 비밀번호는 문제에 보시면 자유롭게 입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유롭게 하라고 그러면 꼭 이게 정해진 건 아니죠. 여러분이 편하신 번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자, 암호화되었습니다. 자, 우리 홈택스 바라고 하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 이 절차 창 닫고요. 찾아보기 눌러서 그 다음에 C 드라이브에서 요거 선택하시고요. 자, 그 다음 순차적으로 클릭해 주시면 되는 거죠. 형식 검증하기 1, 2, 3, 4, 5, 6, 7, 8 확인. 그리고 형식 검증 결과 확인 쭉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출하기.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자, 다음은 관리부과장 오만수 올해 2월 급여 내용 및 25년도 기속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 분납 적용 기능을 이용해서 하라고 되어 있네요. 연말정산 소득세 및 연말정산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2월 급여 자료를 급여자료 입력에 반영하래요. 분납을 적용해서.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밑에다가 문제를 해놓을 때 이게 데이터가 이제 변환해서 저희는 이제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이게 변환이 되게 되면 불러오지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추가 자료에다가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시면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 요율표를 적용하지 않고 주어진 걸로 요걸로 입력을 하시고요. 오민수 과장은 연말정산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분납 신청했대요. 자, 그래서 이 분납 적용 기능을 사용해서 작성을 하는데 분납 적용해서 아래와 같은 금액을 직접 입력하라고 제가 이거는 써놓은 겁니다. 실제 기출문제는 없는데 이게 데이터가 실제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해놓은 거니까 이렇게 직접 입력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 실제 시험에서는 데이터가 반영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서 작년 기속 연말정산한 내역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직접 입력하도록 제가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데이터 구성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 보고서 한번 기출문제 사례를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어디로 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우선은 급여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서 연말정산 분납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 우선은 수당공제나 이런 것들은 없죠. 자, 우선은 매달 달 급여인가요, 보니까? 자, 문제 보니까 지급일이 2월 28일이고요. 2월분 급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 그럼 2월 달, 2월 28일. 자, 수당공제는 등록하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바로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자, 우선은, 자, 급여 입력을 하고, 연말정산 불러오기에서 분납 적용을 해도 되는데, 자, 먼저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중도 퇴사자 정산 화살표 클릭하시고요. 이렇게요. 분납 적용 클릭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연말정산 불러오기 해주시면은요. 이렇게. 자, 여기 불러와야 되는데 이제 데이터 변환이 돼서 이게 지금 불러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책에다가 여러분 요 금액을 직접 입력하시라고 아예 제시를 했죠. 데이터가 이제 불러오지 않다 보니까. 자, 1, 2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데이터가 불러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1, 2, 5 그 교재 보시면 1000 지방소득세는 418 입력을 해서 연습해보자 라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데이터가 올 거예요. 이렇게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가 1, 2, 5 그죠? 연말정산하는 게 1, 2, 5, 550이죠? 네,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분납하는 거죠. 자, 1차 분납 거기 어, 교재 보시면 418 이렇게 직접 입력해서 한번 해보세요. 500 그 다음에 농수세가 아니라 소득세죠. 네, 소득세 쪽에다가 418 500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41850. 자, 2차 분납은 금액 얼마죠? 지문에 보시면 418500. 자, 여기 소득세 2차 분납에다가 자, 418500. 자,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41850. 그 다음에 3차 분납은 이제 자동으로 계산이 됐어요. 418500, 41850. 농특세는 없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불러올 거예요. 아마 데이터가. 이렇게 해서 이제 불러오시고 요거를 분납 적용을 눌러주시면, 여기 선택하시고 분납 적용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분납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불러올 건데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한번 입력을 해보시라고 제가 제시를 한 겁니다. 문제에다가. 자, 그럼 기본급이 얼마인가요? 문제 보시면 450만 원. 자, 상여는 없고요. 직책수당은 얼마죠, 여러분? 30만 원. 사용하지 않는 수당은 불우해라 이런 얘기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월차 수당 없고요. 자, 식대 비과세가 20만 원 있고요.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가 20만 원 있고요. 자, 그리고 야간 근로수당이 얼마 있죠? 문제 보면 50만 원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잘 보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공제금액은 그 금액 그대로 하는 거니까 국민연금 22만 원,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17만 원,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가 22,010원 그대로 됐고, 고용보험료가 42,400원. 자, 소득세가 377540, 지방소득세가 37,750원.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입력하고, 또 작년, 지금 올해가 25년도 2월이니까 24년도 1년치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것을 또 이렇게 분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말정산 해봤더니 추가납부세액이 나온 거죠. 그 금액이 너무 크니까 분납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분납 적용하는 것도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입력이 다 완료됐다 그러면 자, 또 뭘 작성해야 돼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거 닫고요. 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로 들어가 주시고, 자, 귀속기간은 2월달 거 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2월, 지급도 2월부터 2월. 자,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을 적용하겠습니까? 이해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간이세액에 의한 거 불러오게 되고요. 그리고 분납 신청한 거. 자, 이렇게 불러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연말정산 데이터가 여기 이제 반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이걸 문제에서 그래서 이렇게 수기로 직접 입력하시라고 제시를 한 겁니다. 실제로 연말정산이 실제 시험 데이터에선 불러올 거예요. 이 데이터가. 그래서 지금 한 명이고 5880000, 자, 거기 제시된 걸로 5880000, 그리고 연말정산 금액이 125만 5,500원. 자, 이 금액인데 이 금액을 분납 신청해서 요거 이제 분납하겠다라고 반영을 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원래 불러올 건데 데이터를 변환해서 하다 보니까 불러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재해서 해보시라고 문제 지문을 조금 바꿔 놓은 겁니다, 제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다 했습니다. 그죠? 다 했고요. 자, 혹시 전월미환급세액이 있나요? 여러분 문제 보시면 전월미환급세액은 문제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마감 눌러주시고요. 전자신고하라는 얘기는 없죠? 네, 전자신고하라는 얘기가 없네요. 전자신고를 하라고 하면 마감해가지고 이제 전자신고 하시면 되겠지만, 급여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까지만 나와 있으니까 마감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거 닫을 때 저장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천징수까지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았습니다.